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게 음양,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청간, 10개지.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 요게 보는 어떤 우리가 그 음양오행 명리학의 세상을 보는 그 이치야, 이치.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철학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그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 그런 이론의 접근 방식이 욕이야, 욕이. 대부분 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음양오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 명리학은 이 음양오행에서 다시 음양을 쪼개가지고 10개와 12개를 만들어서 이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우리 명리학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거라면, 이거는 엄연히 두 개 더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더 높은 공부겠지. 그런 거야. 세상의 모든 이치적인 공부라든지 어떤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이 명리학처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 거라. 주역 같은 것도 물론 이제 8쾌에서 64쾌로 나눠가지고 쪼개져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학문 또한 이제 60갑자라는 게 있고, 어떻든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인간의 삶이라든지 어떤 운이라든지 세상을 이해하는 그 해석의 도구가 가장 많고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의미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음양오행 가지고 그냥 그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 그 한의도 물론 이제 팔체질도 있고 하지만, 그 사상체질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오행이야.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제 결국 궁리하다 보니까 이제 사원소, 4대 원소. 이 4대 원소가 목화금수거든. 응? 그래갖고 오원소 하니까 이 오원소가 오행이야.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어떤 이론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이치가 요 음양 오행에 세상의 이치가 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봐서 음하고 이제 양의 성질이 있겠지. 양은 남자 같은 성이야. 양의 성질. 음은 이제 여성스러운 여자 같은. 이 음양이라는 게 항상 세상에서 존재한다. 그 양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계절로 치면 봄, 여름이고, 음에 해당하는 게 가을, 겨울이다. 항상 모든 거는 음양으로 쪼갤 수가 있어. 세상의 모든 거는. 활발한 사람, 조신한 사람. 이게 다 음양이거든. 내가 나간다? 그러면 물러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항상.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야.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있다 하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음양이 이친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사계는 이 목화금수, 이거는 항상 우리가 사계절로 이해를 해라. 봄은 목을 닮았어, 목을. 봄이.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시작이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우리가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시작을 하는 사람, 시작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막 잘한 사람, 나이로 치면 이게 제일 먹은 거고, 이게 제일 이제 막 탄생한 거니까. 이게 젊은 한 10대 정도, 이건 한 20대, 30대, 이건 이제 40대, 50대, 이게 이제 60대, 이런 그 성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봐. 봄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제 그 여름에 이렇게, 지금 여름이잖아. 이렇게 막 번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열매도
열리잖아요. 예? 보리 같은 경우, 벼 같은 것도 이제 뭐 바짝바짝 자라다가 이제 결국 가을 되면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잖아. 가을 돼서 이제 추수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타듯이. 그러니까 1년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도 보이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초년, 중년, 장년, 노년 이런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1년 12달이 매년 뱅뱅 돌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도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럼 끝이 아닌 거야. 끝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우리 자연의 계절인 1년처럼 1년에서 자라서 이제 끝나고 다시 또 봄 되면 자라고 끝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윤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끝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단 말이야. 세상에서. 그래서 이 목화금수 사계절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거는 이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글자들이야. 예? 얘기했잖아요. 지지로 우리가 뭐 2월달, 3월달, 인묘 이게 목이거든. 인목, 묘목 이런 거. 근데 이제 진이라는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4, 5. 요거는 이제 화단 말이야. 화. 화니까 이거는 봄이라는 이제 목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는 이건 화란 말이야. 여름. 근데 요게 이제 5월달, 6월달인데, 그럼 이 3에서 5로 넘어갈 때 요 4월이라는 요 달이 토의 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성분이 토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4, 5 다음에 미지, 그 다음에 신, 유 다음에 술, 해, 자 다음에 축. 그러니까 이게 6,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가을이고 요거는 이제 겨울이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계절이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요 진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이제 미토가 있는 거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갈 때 술토가 있고,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갈 때는 축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토의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환절기라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봤지? 환절기. 계절을 넘어갈 때 이제 그 기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목의 기운에서 화의 기운으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을 볼 때도 나중에 이제 그 대운을 쓸 때 이제 이런 토운이 있거든. 인생의 모든 사람이 그런 토운이 그 가장 이제 변화가 불안한 시기지. 요 시기에서 요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라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주로. 간단하게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 뭘 볼 수 있느냐? 그런 거지. 응? 뭘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사주를 보면 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좋고 나쁜 거예요. 운세. 그러니까 대부분 사주 본다 하면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 좋냐, 나쁘냐. 그렇잖아. 또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나 시험 합격하냐, 뭐냐. 다 운이잖아, 운. 그지? 근데 이 사주로 볼 수 있는 게 요거만 있는 게 아니야. 첫째는 성격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격은
사주에 뭘로 보느냐면, 그지? 자, 크게 놓고 보면, 자, 밝은 성격은 오행으로만 치면 어떤 오행이겠어? 그렇지, 목화지. 자, 봐봐. 아까 얘기했지. 크게 놓고 봐서, 목화금수가 있다. 사주에 이게 많은 사람은 성격이 밝겠지. 간단히 보는 거예요, 이런 게. 금수는 좀 의젓하겠지. 어린애, 젊은애, 장년, 노년이니까. 그럼 애늙은이 같은 패턴은 이 패턴이겠지. 이거는 좀 더 항상 긍정적이고, 이건 좀 부정적이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올라가는 기운, 이거는 내려가는 기운이니까. 이거는, 여차하면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지르겠지. 그치? 요거는 신중하겠지,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긍정이다라고 보면 요건 부정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크게 놓고 보면 그냥 사주 팔자를 만약에 써놓고 요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밝은 성격, 뭔가 시작을 잘하는 성격, 정열적인 성격,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성격. 이거는 신중한 성격. 그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밝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거든, 또. 그지? 단점은 뭐냐? 이거는 그냥 신중하지도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성격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젊은 사람들의 성격, 목화. 여기는. 그렇지. 그게 있다는 얘기야, 세상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성격을 좋아할 거 아니야. 요 사람들은 요 성격을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싫어할 거 아니야. 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싫어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좋고 나쁜 거, 좋고 나쁘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좋고 세상 사람이 다 나쁘지 않겠지. 항상 찬반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은.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거지. 맞잖아. 이 이치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항상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 거야.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거고. 그럼 마치 뭐 남자 여자가 만났다. 이 같을 수가 있나? 여기서 싫어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좋아하는 게 있고, 여기서 싫어하는 게 있으면 여기도 좋아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만나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화가 선이다, 금수가 선이다 서로 주장하면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어울릴 수가 없는 거요. 너만 잘못됐다 이런 거야. 내 입장에서, 목화 입장에서는 금수가 잘못됐다, 금수 입장에서는 목화가 잘못됐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근데 이런 이치로 놓고 보면 어차피 1년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이치로 놓고 보면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야, 자연은.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우리가 운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크게 놓고 해석을 하면 이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 근데 실제 그런 간단한 것만 봐도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이치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거야. 만약에 요 이치만 알아도 막 둘이 싸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오라, 얘가 오라. 그거 얘 입장에서는 얘가 옳은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옳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절대 선이 없잖아. 그러면 얘도 옳고 얘도 옳은 거지. 또 얘도 잘못됐고 얘도 잘못된 거지.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지. 우리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뭐 화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항상 열정적이고, 그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치? 사랑도 어떻게 정열적으로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려갈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올라갈 줄만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애가 화기운이 강하다.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야. 수의 지혜를 몰라. 열심히만 한다는 거야. 나중에 결국 죄가 되는 줄 모르고.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모르잖아. 한번 생각해봐. 화가 강한 사람이, 자, 인생은 열심히 정열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나쁜 거야? 아, 그런 얘기하면 누가 나쁘게 생각하고, 아, 정말 열심히 사는 애다. 근데 조심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사는 애란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금수가 있으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야. 목화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야?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야. 간단하잖아. 사주 그냥 놓고 오행으로만도 큰 성향을 알 수가 있다니까. 화하고 수만 있는 사람, 목하고 금이 없다. 목하고 금이 없다. 수화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중간이 빠진 사람이잖아, 중간이. 성향이 어때? 확 좋았다가, 확 나빴다가. 이 중간이 없잖아. 그 다음에 어떤 옳고 그른 성향, 가치가 요 중간이 없잖아. 그러면 옳으면 옳은 거, 틀린 건 완전 틀린 거. 극단적이란 말이야. 이 과정이 어떻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딱 나와 있다 이거야. 명확한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 중간이 생략된 가치관을 보면 요 중간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답답한 거야.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런 거지. 이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란 말이야. 이거는 인간사라니까, 인간. 우리 얘기했잖아. 목이 인간이라고 했잖아. 이건 생명체. 이거는 돌멩이 같은 거니까. 무생물. 생물, 무생물. 지구상에, 이 토라는 지구상에, 이거는 화는 태양인 거고, 이거는 물인 거잖아요. 수니까. 물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운으로 치면, 그냥, 이거는, 상승. 이건 하강이거든, 하강. 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가 올라간 거고, 이건 완전히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덥고, 춥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춥고, 덥고, 춥고, 덥고 하다 보니까, 더운 게 강해지기 시작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목이 생기는 거고, 생물체가 생기는 거고, 온도가 추워서 떨어지게 되면, 그 온도가 떨어지는 행위가 이 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야? 사람이 기분으로 치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화는 기쁨, 금수는 슬픔이지. 그러니까 자, 목은 또 뭐냐면 만남이야, 만남. 새로운 시작이니까 만날 거잖아. 만남이거든. 금은 헤어져, 이별이단 말이야. 분리 독립이거든, 이게. 그런 이치로 이 목화, 이 네 가지만 봐도 성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적성, 뭐 성향,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심리를 들어가려면 뭐를 공부하느냐 하면 십성을 공부하는 거야, 십성. 십성이라는 게 10가지 성향입니다. 10가지 성향. 네? 네, 10가지 성향인데 이 10가지 성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은 그걸 공부를 할 거야. 이제 그 십성을 먼저 공부를 해야 먼저 지금 하는 거야. 원래 십성은 나중에 하는 거야. 네? 목화 토금수를 다 배운 다음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해보면 굳이 십성을 맨 나중에 공부할 이유는 없어. 오행과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
어떻든 원리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 오행 공부하는 것보다 십성 공부가 훨씬 재밌거든. 당장 이게 다가오니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니까 십성 쪽이 더 훨씬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성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육친관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육친관계. 육친관계라는 건 엄마, 자식, 뭐 배우자 뭐 이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실제 오행을 써놓고 그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십성을 따져가거든. 그 십성을 따지면 이 십성에 나오는 나의 성향이 나오는데 그게 육친관계도 들어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가 나무다 하면 뭐 막연하게 그냥 나무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지. 그지? 그걸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으로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입해서 해석하는 게 십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응? 자, 이제 같이 배우게 돼, 지금. 그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그 오행의 상생상극 저번에 했잖아. 그거하고 이 십성을 바라보는 논리가 같이 엮여져서 들어가. 자, 그러면 이 목이다라는 게 이제 중심이다. 만약에 목일간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십성을 배우는 거야. 이 십성은 어떤 거냐면 5개로 나눠져. 처음에 십성이 아니라 우리가 오행을 한번 예를 들면 목을 생하는 게 수지, 그 다음에 수를 생하는 게 금이야. 그 다음에 목이 생하는 거는 화야. 다시 화가 생하는 거는 토. 그러면 내 태어난 날의 일간이 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행이 다 있지. 목, 화, 토, 금, 수 이게 5가지잖아. 그러면 십성이라는 그것도 5개로 나눠져.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 일간과 같은 거를 비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을 생하는 이 수라는 글자가 인성이 돼, 인성. 그 다음에 이 인성을 생하는 글자가 관성이라 그래, 관성.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하는 글자가 식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식상이 다시 생하는 글자가 재성.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어, 십성에. 예?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음양으로 쪼개는 거란 말이야. 2개씩. 관성, 인성, 비겁, 식상, 재성. 요걸 쪼개듯이, 요걸 십간으로 쪼갰잖아. 목이 있으면, 목은 갑과 을이 있잖아. 요거는 병과 정이 있잖아. 그지? 병과 정. 그 다음에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수하고 계수가 있고, 여기는 병금하고 신금. 이렇듯이, 자,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도 2개씩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이게 만약에 간목일간이다. 여기서. 간목일간이다. 내가. 간목일간이다 하면, 요 경금 있지? 그지? 요거는 평관이야, 평관. 관성이면서. 이게 관성이거든. 이게 관성. 별개 있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평관이야, 이게. 경금이. 그 다음에 신금이 정관이야. 그 다음에 인성인데, 인성의 임수는 편인. 계수는 정인. 이제 간목은 이제 비견, 일간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겁재라 그런 거야, 겁재.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식신이라 그럽니다, 식신. 그 다음에 정화는 상관. 무토는 편재.
기토는 정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이거를 십성이라 그러는 거야. 십성. 이제 이해되겠지? 그러면 요거 정편을 안 나는 요거는 5개겠지? 오행처럼. 그러니까 이게 오행하고 맞물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뭐 관성인데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어? 음양으로 나누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저 음극 양극 따지듯이 그렇게 나누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 이렇게 요 구조만 이해를 하면 십성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효민이 너는 개수잖아. 그럼 개수를 중심으로 보잔 말이야. 오케이? 자, 개수면은 요거는 수인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렇지. 음이지. 그럼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지. 응? 그러면 수를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래서? 금이잖아. 금은 경금이 있고, 그치? 금 중에서도 신금이 있겠지. 그러면 요 경금은 플러스 금이라고 그랬지. 신금은 마이너스 금이라고 그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금을 생각하는 거는 토잖아. 그럼 무토가 있고, 그치? 기토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이 수의 이제 양수는 임수지. 이거는 플러스지. 그치? 그 다음에 생하는 거는 목이 있겠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겠지. 요거는 플러스지. 이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생하는 거는 병화가 있겠지. 이거는 정화가 있겠지.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비겁이라고 그랬지. 비견, 겁재. 요거는 그러면 인성이 되겠지.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관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식상이 되겠고, 이거는 재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관성 중에서도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인이 있고, 그지? 편인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편재, 정재. 이 그 글자 중에 지금 이 정하고 편이 많지. 그지? 그 이 편자는 치우칠 편자야. 치우칠 편자. 치우치다라는 뜻이거든. 정자는 바를 정이단 말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 편자가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 대 플러스,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 정자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우리가 자석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붙는 거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밀치지. 그게 편이라고. 그러면 봐봐. 개수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면 뭐야? 이거는 식상은 이거는 상관이야. 상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식신이야. 자, 그 다음에 개수와 마이너스하고 요 플러스면 뭐야? 이건 정제. 그렇지. 정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편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인성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편인.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면 정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편관. 그렇지. 플러스면 정관. 이렇단 말이야. 이걸로 따지는 거야. 응? 이걸로 따지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제 너 사주팔자를 이제 다 보잔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지지는 요 사화는 위로 올라가면 병화야. 사화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어, 내가. 그러니까 오화가 올라가면 정화고, 간목이 내려가면 인목이고, 을목이 내려가면 묘목이고, 이런 거. 요거는 다시 한번 이제 보면 돼. 어쨌든, 자, 이런 술토하고 진토는 상관으로 올라가면 무토야, 무토. 이거 모습이 비슷하지? 그치?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축토하고 미토는 기토라고 생각하면 돼. 음양으로 따질 때. 그러면 자, 개수가 일간이잖아. 요거 입장에서 똑같은 글자가 있네? 이건 뭐라고 그랬지? 비견이라 그러는 거야. 아까 나 그 설명을 안 했어. 자, 요거를, 자, 요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요거는 겁재야, 겁재. 겁재고, 같은 거. 개수하고 개수가 같잖아. 같은 거는 비견이라 그런다고, 비견.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거는 플러스 식상이잖아. 상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관이라 되는 거야, 상관. 똑같지? 요것도 상관.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무토니까 정관. 그렇지, 정관이지. 요것도 정관. 요거는 사화가 올라오면 병화라고 그랬잖아. 정제. 그렇지, 정제. 그 다음에 이거는 현관. 그렇지. 자, 요런 원리로 해서 이거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딱 써놓잖아. 그러면 요런 것들이 요런 원리로 탁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성격이거든. 이게 성격을 해석하는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성격 10가지는 어떤 성격이다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성격들이 사주팔자에 다 나와 있겠지. 요런 논리로 찾으면. 그지?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성격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다. 요런 이치야. 요런 이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연습하는 게 있어. 만약에 어떤 생년월일이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만세력을 봐가지고 그걸 찾아서, 써가지고 십성 붙이기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숙달이 돼야 돼. 그래야 빨리 이렇게 이제 사주를 어떻든 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내 사주를 쓰면 이런다. 이게 일간이라 그랬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할 때는 이렇게 요게 화니까 요렇게 일단 써놔. 화가 생하는 건 뭐야? 토지. 또 생하는 건 금. 그치? 그 다음에 화를 생하는 건 목. 다시 목을 생하는 건 수. 요렇게 써놔야 돼. 요렇게 써놓고 이게 비고 이거는 뭐야? 식, 재, 그 다음에 인, 관. 관인비식재. 자, 그래서 이게 음화잖아. 이건 마이너스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양목이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글자네. 이거 플러스 글자, 마이너스 글자, 플러스 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화니까, 이 목은 어디야? 이거잖아. 인성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야? 정인이지, 정인. 그렇지. 그 다음에, 화하고 토네. 화하고 토. 식상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상관. 그렇지, 상관.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금이네? 금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정제. 정제.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수네? 마이너스네? 그럼 평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겁재지.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정인이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수명 관성이, 정관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팍 보이고
십성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팍 보여야 이 사람 성격이 팍 보이겠지. 그치? 지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근데 한 1년만 열심히 하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사주만 딱 보면.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만세력으로 탁탁 나오잖아. 그러면 너 성격 알고 싶다. 요 이치만 알고 요런 성격들을 이제 공부할 거 아니야. 알면은 이제 대충 나오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하는 게 있어. 12운성, 12신살이.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이거를 먼저 알면 어느 정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야.